레고랜드 사태로 폭탄이 터질 거란 부동산 PF가 뭐냐? 부동산 PF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건설사가 사업을 할 때 담보대출 등 여러 방식으로 금융사에서 돈을 빌리는 걸 말해요. 과거에는 은행이 대출을 하고 시공사들이 신용을 보강하는 구조였는데요.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건설사들의 재무구조 악화와 정부의 은행업계에 대한 건전성 규제로 고수익을 노린 증권사와 이금융권도 부동산 PF 시장에 진출하며 시장 규모가 커졌어요. 아파트를 짓고 건물을 짓는 부동산 사업은 땅도 사야 되고 공사에 필요한 여러 자재들도 들어가니까 소모되는 비용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설사는 초기 사업비를 PF를 통해 충당한 다음에 공사가 마무리돼가면 집을 분양받는 사람으로부터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받아 PF를 갚아나가는 방식인데요. 그런데 요즘처럼 미분양이 발생하고 집이 팔리지 않으면 빌린 PF를 상환할 수 없게 되고 건설사는 물론 돈을 빌려준 업체까지 돈을 받지 못해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시장에서 PF 사업을 꺼려하게 돼 현금 융통이 어려운 건설회사들은 재무적으로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는 구조예요. 통상적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은 많은 대출들이 동원돼 특수목적 회사라는 SPC까지 설립하기도 하는데요. 온갖 대출들을 하는 특성상 PF 대출 과정에서 증권사, 저축은행 같은 금융권은 채무보증과 직접 대출을 통해 수수료와 이자를 얻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고 경기가 침체 국면으로 접어든 때는 빚들이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자칫 잘못하면 금융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 금융위기로 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아파트를 다 지으면 수요자들에게 팔아서 수익금으로 PF 대출을 갚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처럼 미분양 주택이 쏟아지다 못해 악성 미분양 물량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이 급증하는 추세라 PF 대출 갚기가 어렵잖아요. 물건 팔아서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데 물건이 팔리지 않으니까 가뜩이나 대출은 복잡한 구조로 얽혀 있는데 난감한 거죠. 자, 문제는 미분양이 늘고 금리도 급격히 올리면서 부동산 PF 시장이 생각보다도 더 빨리 얼어붙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작년 9월까지 금융권의 PF 대출 전체 잔액은 124조 원, 연체 잔액은 1조 원이 훌쩍 넘었는데 한국은행은 대출 채권 권리 관계를 구별해 놓은 즉 개발 사업을 기초자산으로 한 증권사의 유동화증권에다가 농협이나 수협 등등까지 포함하면 그 규모만 200조 원에 달할 거란 분석도 내놨어요. 자, 부동산 PF 부실이 왜 위험하냐? 부동산 PF는 미래에 발생할 현금 흐름을 담보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라 지금처럼 금리가 상승하고 부동산 경기가 악화되는 시기에는 당연히 부실 위험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요. 또 PF 대출은 워낙 복잡한 계약과 금융 절차에 의해 당사자들 간 조정도 어려워 부실 폭탄이 터지면 수습하기가 버거워요. 부동산 PF가 금융 시스템에 침투하는 방법은 이래요. 먼저 여러 관계 기업이 소규모 자금을 출자해 특수목적 회사를 만들고 여기에 부동산 자산을 넘겨요. 그런 다음에 이 SPC가 보유한 개발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대출을 일으켜 개발 단계에 따라 순차적으로 원리금을 회수하면서 SPC를 중심으로 자금을 조달하는데요. 그리고 금융회사는 SPC를 통해 대출 채권을 모아서 신용등급별로 구분한 다음에 다른 특수목적 회사로 넘겨서 현금화시키는데요. 이렇게 되면 우량한 등급의 대출, 상대적으로 신용이 떨어지는 대출 채권들이 모일 거 아니에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반도체 ETF를 산다고 해봐요. 그럼 ETF를 구성하는 종목들은 시총이 큰 삼성전자도 있을 거고 상대적으로 시총이 작은 회사들도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동산 PF에서는 등급이 가장 좋은 선순위 채권은 상위에 랭크된 금융사들이 가져가고 신용이 낮은 후순위 채권들은 주로 중소형 증권사들이 가져가는데요. 근데 만약 증권사가 디폴트가 나면 비교적 신용이 높은 채권을 가져간 상위 금융사도 유사한 매물이 출회될 가능성이 있어 원금을 100% 회수하기엔 어려운데요. 이렇게 되면 호순위 권리를 가진 금융사는 원금 회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가 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동시다발적으로 부실 위험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작년 레고랜드 사태고요. 가장 위험한 곳은 당연히 중소형 증권사예요. 중소증권사는 부동산 PF 시장에서 대부분 중후순위 채권에 투자했는데요. 이게 사업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고수익을 얻는 투자처인데 요즘 같이 경기가 어려울 땐 언제든 부실 폭탄으로 작동할 수 있어 위험한 투자 중 하나예요. 자,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인허가 작업이 끝나고 공사를 시작할 때쯤 하는 대출인 브릿지론도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와요. 예를 들어 건물을 지을 땅 매입에 2천억이 필요하면 이 땅을 담보로 잡아서 통상적으로 계약금의 10%를 대출해줘 시공이 결정되면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PF 대출을 일으켜 브릿지론을 상환하는 구조인데요. 근데 지금 경기가 완전히 맛이 갔잖아요. 그러면 시공이 미뤄지면서 개발 계획이 없던 일로 되면 본 PF로 넘어가지 못하면서 브릿지론 대출을 해준 금융사는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데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원금 회수에 실패하면서 폭탄이 터지는 거죠. 이미 지난달에 대형 건설사 중 한 곳인 대우건설이 브릿지론 부도를 내며 아파트 시공을 포기하게
투자하기도 했고요. 몇 년간 부동산 PF 대출을 크게 늘린 캐피털사는 위기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여전사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26조 원을 넘겨 4년 전보다 3배가량 증가했는데요. 전체 금융업계 중에서도 가장 빠른 속도고 캐피털사는 은행과는 반대로 대부분의 자금을 여전체 등으로 조달하기 때문에 자금 확보도 어려운 편이에요. 사안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정부도 작년 하반기 수십조 규모의 자금 지원에 나서며 화재 진화에 나섰는데요. 또 최근에는 28조 원이 훌쩍 넘는 자금을 투입해 부동산 PF 부실을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요. 하지만 올해 상반기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중 약 20% 정도가 불이지론으로 추산되고 있어 정부의 자금 지원도 한없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해요. 그리고 이번 부동산 PF 문제는 암 치료랑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암을 초기에 발견하면 생존 확률이 높은 거지 완치가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 이렇게 자금 지원을 해주면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분명히 같은 실수를 또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저렇게 위기를 막는다 해도 정말 나중엔 우리가 모르는 핵폭탄이 터질 수 있어서 당장은 조금 아프지만 이왕 치료해야 하는 병이면 미리 매를 맞는 것도 방법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